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 그림 이미지에서 저희가 이 하늘 부분, 건물 말고요. 위에 있는 하늘 부분만 좀 선택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하늘 부분만 좀 쉬우면서도 좀 빠르고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포토샵에서 선택 메뉴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선택이 쓰임이 많은데요. 도구부터 먼저 찾아보셔야 되겠죠. 네, 도구에 보면 포토샵 CS3 버전의 이 빠른 선택 도구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하고요. 브러쉬 크기를 한 10 이하로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10이나 9 정도를 했습니다. 적은 영역을 해야지 그 영역에 딱 해당하는 부분만 빠르게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두리를 치면서 이렇게 선택을 드래그하면서 선택을 쭉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 부분만요. 하시다 보면 하늘이 아닌 부분도 이제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 선택된 부분을 빼셔야 되겠죠. 옵션 바를 보셔야 되죠.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클릭하시고요. 이제 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 부분도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주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더하시려면, 추가하려면 선택 영역의 추가를 클릭하고요. 또 이제 추가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빼실 때는 한데 빼고 더하고를 자주 하게 되죠. 저희가 선택 영역을 더하는 추가시킬 때는 대체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추가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요. 새 선택 영역 이 부분을 선택을 했을 때 추가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셔서 추가를 이제 해주시고요. 더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하죠. 빼실 때는 보통 Alt 키를 사용을 하죠. Alt 키를 통해서 이렇게 빼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Alt 키와 함께 드래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릭이나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좀 선택을 하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이 옵션을 봐주시는 게 좋죠. 옵션 바를 보시면 가장자리 다듬기가 있어서요. 이걸로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가장자리 다듬기 단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가장자리 다듬기인데요. 잘 보이게 이렇게 갖다 놔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값으로 했을 때 값이 변경됐을 경우는 언제든지 기본값을 클릭해서 기본값으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반경을 늘리게 되면요. 한번 기본값이 이 정도였는데 한번 늘려볼까요? 이 경계선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선택을 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반경을 많이 늘리면 훨씬
그 많은 영역까지 픽셀로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한 요 정도, 한 10 정도 픽셀을 줘봤습니다. 좀 부드럽게 처리를 했죠. 대비를 높이시게 되면 반대죠. 경계선 부분을 훨씬 매끄럽게 처리를 해줄 때 이 대비를 높입니다. 미리 이렇게 보시면서 반경과 대비를 적절히 쓰시고요. 물론 패더를 높이면 저희가 배우셨더니 가장자리가 좀 아주 흐릿해지죠. 패더를 없애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주죠. 기본값대로 한 1픽셀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 매끄럽게 부분은 수치를 더 많이 줄수록 드래그해서 많이 줄수록 좀 경계 부분을 좀 고르게 매끄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매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 이 선택 영역을 확대시킬 수가 있고요. 많이 확대가 됐죠. 축소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축소가 됐고요. 기본값으로 갖다 놨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아래쪽에서 선택된 것은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죠. 흰 바탕이다. 그래서 지금 선택 안 된 부분이 흰 바탕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 옆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마스크 형태로 해서 거꾸로 보여주죠. 선택된 것을 희게 보여주고 선택 안 된 것을 까맣게 보여주죠. 제일 앞에 거는 표준 형태로 보여주죠. 원래 저희가 보이는 형태. 그 다음 형태는 빨갛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빨간 영역으로 마스크를 한 건데요. 이 빨간 영역은 선택이 안 된 거고 빨갛지 않은 영역들 있죠. 이런 부분 선택됐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요. 검정 바탕이죠. 바탕을 그냥 검정으로 보여주고 선택된 것은 하늘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흰 바탕으로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조금 변형돼서 선택이 됐고요. 이 선택된 부분에서 이 선택한 이 부분만 오려내서 복사를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 선택한 거니까요. 선택한 거 위에 그 부분에 마우스를 놔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빠른 메뉴가 나오는데요. 가운데쯤에 복사한 레이어가 있네요. 그 레이어를 복사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복사해서 겹쳐서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복사한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레이어 이름을 레이어 1 더블 클릭해서 하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엔터 쳐서 이제 하늘 레이어를 만들었는데요. 아래쪽에 배경에도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하늘 레이어, 하늘 부분만 선택한 부분을 하늘 레이어로 새로 겹쳐서 그 위에 똑같은 하늘 모양이 더 겹쳐 있죠. 왜 이렇게 겹치는가, 겹쳐 놓는가 똑같은데 그것은 이 브랜딩 모드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요. 혼합 모드라 그러죠.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준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혼합 모드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 선형 번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선형 번. 번은 저희가 한번 해봤었죠. 칠하면은 좀 어두운 색으로 되죠. 브러쉬로 칠할 때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많이 어두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하늘 레이어가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래쪽 레이어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효과를
브랜딩 모드, 혼합 모드를 적용 안 했을 때죠. 선택해서 다시요.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나타나면 이렇게 선택이 된 형태죠. 아주 진한 하늘을 만들었죠. 또는 이 하늘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러시면 하늘에 있는 이 하늘 레이어에 있는 눈 아이콘을요. Alt 클릭합니다. 하늘 부분만 이렇게 보이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만 지금 복사해서 레이어를 만들었던 것이죠. 다시 배경 레이어에도 눈 아이콘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효과를 줘봤는데요. 물론 이 효과 말고도 선형번을 클릭한 다음에 다른 효과들을 다 어둡게 하기도 줄 수가 있겠고요. 줄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는요. 마우스뿐만 아니고 화살표 키, 자판의 화살표 키도 쓸 수 있는데요. 아래쪽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곱하기가 되고요. 누를 때마다 하나씩 변하면서 이 하늘색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색상번, 선형번, 어두운, 밝게 하기, 스크린 많이 밝아졌죠. 색상 닫지는 아주 밝습니다. 오버레이 겹쳐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하고요. 디퍼런스 차이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색이 되죠. 제외 방식도 상당히 다른 색깔, 보색 관계의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선형번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합 모드, 브랜딩 모드를 사용하시면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